저희는 북한에서 가서 재혼했는데 애들이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기서 좀 재혼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문제가 왜? 있겠? 너무 강압적으로 키워서 너무 불쌍할 정도예요. 말이 명령적이고 그리고 경고성이고 북한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예의를 중요시하고 말투, 태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엄격하시구나. 화장지를 한 칸을 가지고요. 4번 접어가지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게 좀 너무 심해요. 무조건 강압적으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요. 이름은 이철은이고요. 저는 2016년 9월 서해 해상으로 헤엄을 쳐서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유미고요. 한국에 온 지 한 20년 차 됐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두만강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네. 두만강으로. 두만강. 남편은 지금 한국 오신 지 10년 되셨고 네. 아내는 20년이 되신 거네요. 네. 아, 네. 또 아이들까지 있으면은 맞아. 재혼이 또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결정하게 되신 거예요? 재혼 결정은 솔직히 뭐 우리가 다시 재혼을 해서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했댔어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연애만 하려고 했었는데 애들이 먼저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조금 뭉클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애들이요? 오, 아이들이 그래서. 더 먼저 좋아했구나. 네. 저도 재혼 생각은 아예 저는 인생에 재혼이란 없다 이렇게 쭉 살아왔어요. 북한도 아니고 한국에서 내가 애 둘을 굶겨 죽일 일도 없고 얼마든지 혼자서 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살았었는데 어느 날 애들이 삼촌이라고 원래 불렀었어요. 이 삼촌이 너무 좋은데 아빠하고 싶다. 헤어지지 말고 그냥 결혼해서 같이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이에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신뢰를 주고 또 나도 이 남자에게 굉장히 신뢰감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근데 보니까 남편분이 약간 어떤 점이 약간 강압적으로 느껴지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분이 북한에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서 일반 인민이었고요. 네. 이 사람은 그 인민을 저는 좋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착취를 해 먹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아, 그러니까 보이부 출신이어서 상위에 있던 분이었어요. 엘리트라고 그렇죠. 얘기해 드릴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교육에 대해서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거 얘기를 해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해야 된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공중도덕, 예의, 예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용납이 안 될 정도로 강압적이세요. 강압적이다. 너무 강압적인 게 일단은 식당에 갔는데 코를 풀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것도 코 풀면은 눈치를 줘요. 몰래 화장실을 가서 푼다든가 그런 식이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 집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남자건 여자건 화장실에서 앉아서 소변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집에다가 심지어 A4 용지에 소변을 앉아서 쏘시오 이렇게 딱 쏘라. 쏘라고? 진짜. 손님들이 저희 집에 오잖아요. 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타이트하네. 네, 정말 그래요. 그 정도로 되게 예민해요. 아이들과의 관계는 괜찮으세요? 처음에는 솔직히 제가 앞에 나서서 애들을 훈육은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애들에게도 이제 스며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들어온 아빠라고 하는 놈이 갑자기 지들을 욕하면은 상처받을 것 같아서 뒤에서 와이프한테 자꾸 욕하라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와이프는. 근데 그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나니 이제는 나도 아빠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애들도 아빠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요구를 하는 거죠. 그 우리 맞이한데도 이야기할 때 처음에는 조금 부정적이었어요. 솔직히. 되게 얘는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받으면서 자란 애기 때문에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 저 말이 뭐지? 하고 이렇게 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면 또 아빠로서는 또 기분이 없어요. 왜 빤히 쳐다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는데. 몰라서 그러는 건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고 해보자는 건가? 아. 아내가 바로 들어와서 여보 왜 그런 얘기를 해? 라고 얘기하나요? 좀 그것 때문에 저희도 트러블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애한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자기가 이야기하는 방식은 북한식이다. 되게 너무 강압적이고 위협적이다 애들한테. 그래서 이게 위협인가? 저는 그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집에서 처음에 이제 집사람 만나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애가 방구를 뿜하고 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은 게 엄마가 혼자 키워서 애들이 이렇게 없는가? 아. 아니 집에서 방귀 끼지 어떻게? 북한에서는 이게 참 안 좋은 말인데 아빠 없이 자란 자식을 되게 홀대한다고 하나요? 아. 예의 없다고 봐요. 아, 진짜? 그래서 그 집에 딸도 결혼하기 전에 아빠가 있었냐 없었냐를 많이 따져요. 예. 진짜. 그렇지 않으면 예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때 금방 왔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엄마가 혼자 키워서 이렇게 애가 예의가 없는가? 그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차츰차츰 좀 알려주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예의를 갖추지 않아 범절을 몰라 그러면 얘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사실은 조금 상처될 수 있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뭐 인간 쓰레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 사춘기 뭐 사춘기가 뭔 상관이야 사춘기가. 아빠도 사춘기 때 아버지 권총에 좀 맞아 죽을 뻔했는데 뭐 말로는 저희 아버지가 되게 좀 엄했어요. 그 훈육을 일반 집보다 더 세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도 한 20살 돼서 저희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총을 갖다 댔든 저를 때렸든 아버지의 이런 훈육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통제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남편, 아버지가 총구를 겨누고 내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엄격하게 했던 걸 우리가 세대 외상전이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그게 나에게는 외상이었어.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괜찮았어? 그러면 내가 또 내 아이들에게 그 결과를 보고 외상의 형태를 가진 비슷한 것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일명 세대 외상전이라고 부르는 건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혹시 그 아이들에게도 이런 강압을 넘어서 폭력적인 일이 있기도 했나요? 제가 폭력을 했으면 이 자리에 못 나오겠죠. 예, 단지 제가 하나만은 폭력만은 쓰지 말자. 왜냐면 교육이 무조건 때려야 된다는 방식만은 제가 옳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때리진 않는데 대신에 이제 조금 눈으로는 좀 많이 욕합니다. 눈으로. 예, 눈으로 이렇게 좀 가로떴다 세로떴다 하면서 이런 걸로 좀 많이 대신에.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 예. 지켜보고 있어. 우리 아들이 제 눈을 되게 무서워해요. 제가 어떤 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훑으면은 쏙 이렇게 내려요. 내 눈이 우리 아들한테 이제 그 트라우마로 남을까 솔직히 무섭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은 조금 그거를 안 하려고 그러긴 그러는데 근데 이게 남아있는 저한테 붙어있는 이 습관적인 기라서 네, 그게 안 고쳐지죠. 네. 아니 그러면은 남편분께서 강압적인 훈육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아내분께서는 좀 뭔가 좀 유하게 좀 이렇게 허용적인 훈육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첫째 때 제가 엄청나게 그 강압적으로 했었어요. 첫째 아이를. 엄하게 하셨구나. 엄하게. 예, 예. 이 시기에 애가 젓가락질 못하고 물컵 사용을 제대로 못하면은 정말 손을 젓가락으로 때릴 정도로 그렇게 하면 정말 강압적으로 했었어요. 아, 진짜 엄하셨네. 오.
그렇다 보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첫째한테 막 미안한 마음도 들고. 네, 그래서 셋째는 조금 못할 수도 있지 이런 것도 들고 허용적으로 키우고 싶은 것 때문에 좀 갈등이 좀 있어요. 네. 제가 보니까 이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무게 또 가부장으로서의 그림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이들에게 한정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요. 혹시 아내에게도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 라고 또 하시나요? 아, 와이프한테는 그러지. 뭐. 그런다고? 아니, 그렇게 지켜보고 있어 하고 와이프한테는 그러지 않죠? 뭐, 지켜보고 있다고는 하지 않고요. 그렇죠. 요즘에 참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 나 그게 이게 듣기 뭐죠? 싫어. 뭐야? 네. 뭐 상사야? 저희 남편은 주로 하는 게 지시, 지시, 그다음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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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하던 게 그거예요. 아. 북한에서 하던 게 그거니까 네. 집에서도 주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라. 유미하라. 이런 식으로. 와, 야, 몸은 한국에 왔는데 정신 상태는 북한에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게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자극추구 점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12점이에요. 이거는 한 80대에서 90대 영감님들에게 진짜. 나타나는 아주 보수적이고 절대 외부의 어떤 자극도 우리를 흔들면 안 되는 안전과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 깨지면 안 돼. 그래서 아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이 남편은 지키는 데 몰입하고 있다. 라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대신에 불안이 또 낮아요. 이게 맞아 싶으면 고! 그냥 가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두려움에 심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서해를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 아닌 거죠. 신념의 사람이에요. 이게 맞다 싶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까딱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억압이 될 수 있는 게 이 남편이 사회적 민감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7점이거든요. 7점은 다른 사람을 이를테면 사정을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게 맞아, 렛츠고. 이렇게 가는 거고 대신 스스로에게도 엄격해요.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나도 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건 그 사람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더 강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율성이 100점이에요. 첫째, 자기 주도성이 엄청난 거고요. 책임감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지는 방식이 뭐냐면 이 연대감 점수도 지금 77점이라 내 가족을 꽉 끌어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는 아마 새 아이들 그리고 내 아내를 아마 죽을 때까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이 있으니까 첫 번째, 새아버지 컴플렉스가 생겼단 말이에요. 내 자식으로 키워. 그런데 혹시 새아버지 밑에서 커서 이런 건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남몰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아내는 위험 회피 점수, 다시 말해서 불안 점수가 85점이에요. 남편은 안전을 추구하는 게 맞아. 그런 어떻게? 난 불안하지도 않아. 근데 아내는 왜 더 오래 살았는데 왜 더 불안하지? 아내는 말입니다. 첫 번째 결혼에 실패했어요. 20년 그 살 동안에 나 혼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죠. 지키느라 여러 수모도 많이 당했죠. 이제는 강력한 남편도 있는데 아직도 내 안쪽에는 근원적인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엄하게 대하는 거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날 단단하게 지켜주거든. 나를 꽉 잡아주거든. 이틀 안에만 있으면 난 안전하거든. 그래서 이 남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남편 자율성 100점이었죠? 아내 자율성이 28점이에요. 맞아. 20년 가까운 세월 혼자서 애들 키우면서 이렇게 산 사람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원래 이거보다 높았을 거예요. 훨씬 높았을 거예요. 이 남자랑 살면서 이제 내가 뭐 막 안 해도 돼. 안심이 돼서 그래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가정생활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 일단 이 아버지가 엄격하더라도 일관성이 있어서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예의를 갖추고 범절을 갖추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요즘은 그런 게 없어서 문제거든요. 네. 이를테면 이 아이가 이 아버지의 무서운 눈을 두려워할까 봐 그게 걱정이다. 이런 걱정도 전 너무 좋았고요. 우리 아들이라는 말이 전 너무 좋았어요. 당신 아들이 이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았던 게 얘가 내 DNA가 없잖아요. 네. 근데도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에겐 이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혹시 내가 애들이 삐뚤어져 나가면 새아버지 때문인가? 사랑도 있지만 불안도 있는. 그래서 더 엄격한 거예요. 가끔 그렇게 좀 저도 혼자서 이렇게 운전해서 다니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애들이 이제 커서 내가 그 했던 훈육이라든지 이런 방식들을 좋아할지 아니면 나빠할지 되게 저 아버지는 되게 나쁜 아버지였어 이렇게 생각할지 저도 되게 고민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커서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저놈 저거 내 아버지가 아니라서 저렇게 키웠어 나를 이렇게 기억했어 라는 생각을 할까 봐 그게 항상 조금 가슴에는 있죠. 그렇죠. 남편 가장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부장이란 말도 좋아합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부장은 자기 집 처마에 비피하는 사람까지도 신경을 쓴대요. 그만큼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돌보는데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편을 사랑의 가부장주의자다 이렇게 부르고 싶고요. 사랑의 가부장주의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나갈 때 일종의 다녀오십시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안고 다녀올게, 다녀왔어, 수고했어. 이건 뭐냐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밖에 나오게 하는 우린 엄마 아버지가 오면 나와서 한 번씩 앉는 집이야. 엄마 아버지 가실 땐 우린 한 번씩 앉고 잘 다녀오라는 인사를 해. 그래서 강력함만이 우리를 지켜내는 건 아니에요. 이건 똑같이 이 아이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게 하지만 훨씬 더 뜨겁고 오래 내 아버지를 기억할 거예요. 이 집엔 하나 문화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화가 뭐냐면 이 집은 일방적 통고를 하잖아요. 하라, 가라. 그렇죠? 가족회의가 시작돼야 돼요. 가족회의를 할 땐 아버지가 첫 번째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게 핵심이에요.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의장 역할을 분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 자유로운 의견이 의미 있게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도움의 역할을 해주는 게 진짜 실질적 의장이자 가장의 역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그 두 아들과 딸이 있잖아요. 이 두 아이들은 어떤 아버지를 원할까 이 생각이 드시죠?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내 엄마를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필요할 겁니다. 내 엄마를 예쁘다 말해주고 어쩌면 쏜 총알이 아니고요. 다시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이 사랑의 총알로 서로를 만나야 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